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경제 다이어리 진행의 신유정입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 정말 시원한 힘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하루 만에 5%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반도체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흐름이 좋았습니다. 900선 돌파를 하면서 정말 이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 증시에 큰 관심이 쏠렸던 한 주였습니다. 이에는 엔비디아의 영향 그리고 FOMC 일정을 소화하면서 우리 양시장의 상승세가 시작된 듯한 한 주였습니다. 이러한 이슈들뿐만 아니라 또 어떤 다른 이벤트들이 우리 시장을 견인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이번 주 경제 다이어리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경제 다이어리 시간입니다. 우선 이번 주 삼성의 이 상승세를 시작한 건 HBM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이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인 젠슨 황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시작된 HBM 시장의 호조,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리포트에서 빼놓을 수 없던 부분이 또 엔터 관련된 이슈였죠. 블랙핑크와 트와이스가 수출 역군으로 꼽히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상황까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 연준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번 주는 주요국들의 통화정책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선 미국은 3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고요. 일본은행은 지난 19일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차별화된 통화정책이 가시화된 시장, 이러한 상황이 우리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번 주 경제 다이어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는 HBM으로 출발을 해볼까요? 이번 주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5%가 넘는 정말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8만전자 기대해도 될까라는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8만전자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이 삼성전자의 HBM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올라간 탓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인 젠슨 황의 발언에서 그 기대감이 시작이 되었는데 현지 시간으로 19일 젠슨 황은 GTC에서 이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기술력을 지켜 세우면서 특히나 협력이 기대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지금 엔비디아는 삼성의 HBM을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기대감을 가득 부추겼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에는 삼성전자 부스를 찾아서 HBM3E에 친필 사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발언에서 시작된 기대감이 손으로 이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엔비디아의 GPU에 삼성전자의 제품이 적용될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국내 관련주들 정말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횡보가 글로벌 HBM 시장에서 우리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기술력을 그리고 점유율을 더 높여주지는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K-팝입니다. 이 K-팝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K-팝 아티스트들은 현재 월드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선 블랙핑크는 2022년 말부터 시작한 월드 투어에서 200만 명이 넘는 해외 팬들을 만나고 있으면서 미국, 일본, 태국 등 해외 37번의 콘서트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K-팝 스타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K-팝 스타들이 해외에서 거둔 성과에 힘입어서 지난해 한국의 지식재산권 무역 수지는 역대 최대 폭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규모 수출이 발생하면서 음악, 영상 분야에 9억 5천만 달러의 흑자를 보인 상황인데요. 이렇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K-팝 스타들이 이제는 수출 역군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FOMC를 정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FOMC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0일 미 연준은 기준금리 5회 연속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3차례 더 내릴 것이다 라는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는 최대 2%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사실 이전에 시장의 예상치와 일치한 상황인데요. 이 예상과 같은 상황에 시장은 안도하면서 발표 이후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높은 금리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소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 고금리 정책, 지난해 인플레이션이 좀 진정된다라는 이야기로 올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다시 이 금리, 물가 상승치가 예상을 웃돌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다소 좀 연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 이후 금리 인하 결정이 어떻게 될지 그 상황은 함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의 금리 정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유지해오던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금리 없던 세계에서 금리 있는 세계로 발을 디딘 건데요. 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해오던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기 위한 물가 안정을 위함이 있었고요. 또한 국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다 하면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한 겁니다. 이제는 물가 상승이 기업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임금 상승이 다시 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선순환이 확인이 되면서 마이너스 금리 해제 결정을 단행한 겁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일본은행이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라고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지는 조금 더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 해제,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엔저 현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차분한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조언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국과 일본, 주요 두 국가의 차별화된 금리 정책이 공개됐던 이번 주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투자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 최근 경제 이슈에 대해서 소개하는 투자 전략 노트 시간입니다. 저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반으로 최근에 가장 핫했던 이슈를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번 주 주제 바로 3월 FOMC입니다. 이번 주는 이 FOMC를 기다리며 관망하기도 하고 FOMC 결과에 호응하기도 하면서 우리 증시가 강력하게 움직였습니다. 단연 이 FOMC는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증시에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로 꼽히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0일 미 연준은 3월 FOMC에서 목표 금리를 동결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5회 연속 동결이 된 건데요. 성명서에서 전반적으로 지난 성명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듯한 기조였습니다. 고용과 관련된 문구는 일부 수정을 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신중한 기조를 보였습니다. 이에 교보증권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여전히 물가가 2%에 안정적으로 도달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하는 것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 부분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FOMC 정례회의 결과를 두고 이 연준이 연착륙 시나리오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보증권은 연준은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조여있는 금융 여건을 일부 완화해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 경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상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3월 경제 전망 자료를 통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에서 2.1%로 큰 폭 상향 조정을 했고요. 2025년과 2026년 전망치도 각각 2%로 소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준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비롯해서 차기 연도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이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을 강화한 듯한 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2%대 목표를 향해서 안정되면서 경기 연착륙에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관측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3월 FOMC는 미국 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전망은 크게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그 이전의 계획대로 연내 3차례의 금리 인하 예상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파월 의장은 강한 고용 지표만으로 금리 인하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통화정책 전환 경로를 크게 수정할 수준은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시사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한 것으로 봐서 과도한 통화 긴축에 대한 경계감도 일부 작용하는 듯해 보입니다. 이럴 때는 밸런스 아웃, 너무 과한 낙관도 비관도 지향하는 그 균형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보증권에서는 현재 연준이 준비하는 통화정책 전환은 과거 경기부양의 정책과는 그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물론 미국 경제가 고금리, 고물가로 누적된 피로감이 소비와 투자 모멘텀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 때문에 경기 둔화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금융 안정 리스크도 확대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통화 긴축 완화 정도는 더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준은 너무 타이트하게 조여진 금융 여건을 일부 완화하면서 미국 경제가 이 연착륙 경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전했습니다. 지금 유지하고 있던 타이트한 금융 여건은요, 느슨하게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가운데서 우리는 그 균형을 맞추면서 차분한 대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이번 주를 뜨겁게 달군 3월 FOMC에 대해서 차분히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떤 일정이 있을지 증시 캘린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와 이벤트가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리 다가오는 증시 일정을 파악하고 알아두면 시장을 더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겠죠. 그럼 다음 주에 어떤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을까요? 증시 캘린더 시간입니다. 우선 다음 주 월요일엔 일본은행이 금융정책 회의를 통해서 의사록을 공개를 합니다. 지난주 제로금리 정책을 해제하면서 이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에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다음 주 25일 월요일에는 의사록을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날인 화요일 26일에는 우리나라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최근에 우리 소비자 심리지수는 물가 상승률 둔화와 수출 개선 등의 영향으로 3개월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이번 3월 소비자 심리지수에도 100을 넘을지 그 결과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수요일에는 반도체 관련 이벤트가 있습니다. mem콘 2024가 열리는데요. 이 mem콘은 AI 관련 내용을 다루는 학회로 지난해 처음 열렸습니다. 이날 mem콘 2024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AI 관련된 수요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컴퓨팅 익스프레스 링크와 HBM, 생성형 AI 발표까지 이날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목요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미국 상무부에서 4분기 국내 총생산 확정치를 발표를 합니다. 미국은 경제 성장률을 3차례에 걸쳐서 예비치, 수정치, 확정치를 발표를 하는데요. 이날 발표되는 것은 국내 총생산 확정치입니다. 어떤 결과일지 함께 확인을 해 보시겠고요. 그리고 또 이날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안정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우리 금융안정회의는 1년에 4차례에 걸쳐 진행이 되는데요. 최근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금요일 29일은 이 굿프라이데이로 휴장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홍콩도 휴장인데요. 이날 미국은 시장은 휴장을 하지만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오토쇼가 개최가 됩니다. 오토쇼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 전시회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뉴욕에서 열리는데요. 이에 현대차와 기아는 이번 오토쇼에 참가해서 이 전동화 역량을 강조할 것이다, 예정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술이 뉴욕에서 멋지게 뽐내질 금요일 일정까지 다음 주에도 저희 주간 경제 다이어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있었던 경제 이슈 그리고 경제 용어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해드리는 시간, 경제 체크포인트 시간입니다. 뉴스에서 정말 많이 흘러나오는 이슈들, 귀에는 익숙한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하셨을 텐데요. 저희 경제 체크포인트에서 그 궁금했던 점 시원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슈는 바로 금리 슈퍼위크입니다. 이번 주에 뉴스에서 많이 흘러나왔던 소식 중에 하나가 기준금리, 금리정책, 이 FOMC였는데요. 이번 주에는 미국과 일본 등 글로벌 21개국이 통화정책을 발표하는 슈퍼위크로 각국의 통화정책 방향이 정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단순히 각 국가의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그리고 주변국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 슈퍼위크를 앞두고 변동성을 좀 다소 가지기는 합니다. 이렇게 키워간 변동성만큼 자세한 용어부터 저희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은행은 각국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데요. 이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좀 안정화시키고 물가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게 바로 통화정책회의인 겁니다. 통화정책회의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회의는 중앙은행이 금리와 같은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통화정책 이슈와 이벤트를 논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은 일명 연준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여기에서 열리는 정기통화정책회의가 바로 FOMC인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국뿐만 아니라 각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은행이 있겠죠. 우선 유로존 19개국의 화폐 정책을 결정하는 그리고 총괄하는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영국의 화폐 정책과 금융기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유럽에서 좀 영향력 있는 은행으로 꼽히는 영국 중앙은행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중앙은행, 일본에는 중앙은행이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중앙은행이 바로 연방준비제도 연준인데요. 연준은 참 익숙하시죠? 연준은 이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회의 중 하나로 FOMC를 개최하고는 합니다. 이 FOMC에서 기준금리 결정과 같은 아주 중요한 통화정책 그리고 그에 관한 논의까지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이 FOMC에서 나오는 한 문장, 그 의장의 한마디에 시장이 휘청거리면서 이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도 좀 크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 금리와 주식은 대체로 역의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은 때로는 좀 폭락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러한 각국 통화정책들의 중요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 금리 슈퍼위크 포문을 연 건 바로 일본이었는데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18일, 19일에 열렸던 금융정책회의에서 17년 만에 처음으로 이 제로금리 정책을 스탑하고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연준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시장의 예상대로 5회 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을 했고요. 영국의 기준금리는 21일에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 곧 하지 않을까 가능성이 가장 높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아이슬란드와 체코 중앙은행이 이번 주 금리 인하 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이 일정들 나오는 대로 다음 주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번 주 금리 위크를 출발한 일본 소식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지난 8년 동안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해 왔는데요. 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낮은 물가와 디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면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구해 왔는데요. 이는 개인들에게 저축보다 소비를 조금 더 촉진하고 은행에도 기업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결정한 정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2016년 2월에 도입했던 마이너스 금리가 이번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통해서 종료가 된 겁니다. 이에는 최근 물가 상승이 기업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임금 상승이 다시금 물가에 반영되고 있다, 선순환이 확인된다라는 판단 하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해제된 겁니다. 하지만 지금 속도로는 금리 인상은 느리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조금 더 힘을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이어지고 있는 엔저 현상은 이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일 미국 3월 FOMC가 공개가 됐죠. 5.25%에서 5.5%로 이 5회 연속 동결이 되었고요. 특히나 올해는 기준금리 3회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양적 긴축에 대해서도 속도 조절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2년간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다소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연준은 이제 그 긴축의 고삐를 조금 늦추면서 피벗을 향해 조금 더 다가선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긴장 늦추지 않겠다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비둘기적인 분위기가 그려진 발표였습니다. 이 덕분인지 시장은 안도를 한 모습이었죠. FOMC 발표 이후의 안도감을 보이면서 뉴욕 증시는 2년여 만에 사상 최고점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향으로 우리 증시 역시나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날 이후 상승세가 시작된 듯해 보입니다. 이렇게 FOMC 발표 직후에 우리 증시도 함께 상승을 했고 발표 전에는 FOMC를 기다리면서 관망하면서 긴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우리 증시에도 참 미국의 FOMC가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이래서인지 다른 나라의 통화정책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이 통화정책은 증시의 변화를 뛰어넘어서 정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욱이 다른 나라의 통화 정책에 조금은 더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각국의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변화시키면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럼 또 우리 증시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물가가 통제 가능한 범주에 들어오게 되고 중앙은행이 경기 회복과 금융 시스템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자금의 흐름도 확실히 변화하게 됩니다. 그럼 국내 증시에도 바로 영향을 주게 되니까 이 글로벌 경제와 금융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조정해서 저희는 더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준금리는 참 환율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그 나라의 통화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므로 이 외국인 투자자를 많이 유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들은 확실히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국가로 자금을 이동시키게 됩니다. 또한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을 좀 보여주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통화정책의 완화가 예상된다라고 한다면 통화 가치가 하락해서 물가 상승과 이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감을 높이니까 환율을 또 하락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참 기준금리와 환율은 긴밀한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는 달러화의 가치 변동을 일으키고 그럼 또 바로 이 한국의 환율에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기준금리에 집중하고 양국의 그 기준금리 격차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변화는 세계 경제 전반적인 경제 및 물가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욱이 각국의 정책, 금리 결정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겠죠. 이렇게 기준금리와 물가 그리고 환율까지 아주 긴밀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의 통화 가치에 계속해서 좀 반응을 하고 이 경제 전망과 개인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환율 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계신가요?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하는 환율, 금리가 우리의 투자 라이프 그리고 생활에 더 유익할 수 있도록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경제 체크 포인트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